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요. 많은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후 8시죠. 제가 무료 강연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분들 실시간으로 오셔가지고 또 지금 시장 많이 위태로우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 여러 가지를 배우고 가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니까요. 오후 8시에 실시간으로 참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시장부터 체크 한번 해볼 텐데요. 시장 일단은 저점을 깨고 한참을 내려가고 있는 부분이죠. 최근에 만들어졌던 게 아니라 지난 3월에 만들어졌던 저점은 2955포인트 언저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좀 그나마 지지를 해준다면 상승의 기미가 조금은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형태로 이 하락폭이 어느 정도 이렇게 비슷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여기서 내려가 준다면은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반등이 아니라 이렇게 횡보하다가 또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횡보가 나오더라도 일단은 잠깐 멈출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멈춘다는 의미인 거지 올라간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안 될 것 같은 자리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하락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전조현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락세가 나올 것이다 라고 자꾸 말씀드렸었는데 잘 대응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현금화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이 갑자기 많이 빠져서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최소 2%에서 많게는 7, 8%까지도 빠지고 있는 시장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타이밍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계속 빠질 것 같으면은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사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게요. 결국은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막무가내로 막 나가보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진작에 팔 거면 진작 팔았어야 되고요. 지금 이제 하락이 진행됐으니까 이미 시간은 지나버렸고 엎질러진 물이니까 이걸 잘 수습하는 일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잘 수습하기 위해서 하락이 끝이 나야 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 하락이 끝이 아직 안 보이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셔야 돼요. 끝날 때까지만 내버려 두신다면은 탈출할 가능성 또는 종목 교체라든지 잔고 손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탈출할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물론 그런 방식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냥 계좌가 정말 손실이 큰 상태로 몇 년이고 방치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할 줄 안다면 다행인데 모른다고 한다면은 제가 영상 하나 찍어가지고 대충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들고 어떤 상황에 처해졌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다 보니 실력이 있다면은 아무 문제 없을 것이고 실력이 없다면 제가 좋은 이야기 해드리기는 정말로 힘든 시장이 도래가 되었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어쨌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많이 빠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역시나 삼성전자이지 않을까 싶어요. 삼성전자 저점을 또 깼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78,000원대죠. 저 자리가 깨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저점이었는데 이 자리를 무너뜨리고 다시 또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마저도 역시나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은 SK하이닉스도 9만원 이하대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역시나 65,000원, 7만원 이하대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말을 지수 더 밀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수 하락은 아직 끝난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내 종목이랑 삼성전자는 별로 상관없지만 지수가 밀리니까 내 종목 밀린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역시나 지수가 빠지게 되면은 시장 분위기를 좀 험악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 험악한 분위기에서 혼자만 웃고 있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지금 시장에서는 내 종목도 같이 빠져내려가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제가 외국인들은 들어올 이유가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들이 계속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믿고 계셨던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외국인들 들어올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계속 매도세가 저는 점점 더 이어져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나 지금 환율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환율도 역시나 지금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1180원 넘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 1190원 넘어서게 되면은 지수 충격이 한번 더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자,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제는 뭐 악재가 있어서 빠진다라기보다는요, 시장이 떨어질 때가 돼서 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떨어지는 이유를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빠지나요? 뭐 때문에 빠지나요? 지금은 이유를 찾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빠질 때가 되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빠지는 거니까 사실 특별한 어떤 이유에 현혹되지 않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렇게 조언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어쨌든 지금은 여러분들 아직도 역시 경거망동하지 않는 게 좋고요. 현금은 수익률이 좋아지고 있다. 현금은 수익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금을 들고 있던 분들은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지금 매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현금의 매도 시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현금을 팔고 주식을 산다라고 봤을 때 지금 현금을 매도할 타이밍인가?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을 했는데 왜 팔아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상승 초입부, 현금의 상승 초입부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차트를 이렇게 조금 뒤집어서 본다면은 현금 수익률로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금이 이제는 원형 바닥을 그리면서 올라가기 시작한 자리에서 우리가 굳이 현금 팔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굳이요, 팔 이유가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약간 단기 반등이죠. 지수가 살짝 단기 반등이 나왔다가 빠져내려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등 나왔다고 했을 때 현금화가 되지 않았던 분들은 반등 포인트를 보면서, 반등 폭을 보면서 현금화를 조금 뒤늦게나마, 이제서나마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조언을 같이 드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오늘 급등하고 있는 종목은요, 지금은 이제 상한가의 3종목, 그리고 10% 이상으로는 14종목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뭐 매력적인 종목들은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올라와 있는 것 같고요. 뭐 일단은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보다는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보이기에는 역시나 최근에 급등했던 기업들, 흥하해용같이 이렇게 단기간에 폭등했던 기업들, 많이 밀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거 지금 빠지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동아약품처럼 이렇게 급등락을 계속 반복했던 기업들도 많이 빠지고, 페이퍼코리아처럼 단기간에 올라왔던 이런 잡주 가까운 종목들 빠져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정치 테마들 좀 많이 밀려 내려가고 있고요. 뭐 그리고 제약 바이오 위주로 좀 많이 밀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뭐 물론 제약 바이오가 최근에 단기간에 이렇게 시세를 좀 많이 냈던 것도 있는데, 한국 BNC 이런 것도 지금 잘못 잡으신 분들은 정말로 큰일 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잡으셨다가 지금 큰 코 다친 분들도 상당히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물론 급등을 할 때, 처음 올라올 때 되게 화려한데 그 화려함 속에는 숨어있는 가시가 뾰족하게 숨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화려함에 속아서 이제 좀 손을 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연에서도 그렇잖아요. 버섯이라든지 동물 이런 거 보면은 화려하면 독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려함 속에는 항상 독이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으니까, 급등주를 좋아하시는 것은 정말 내 계좌를 지킬 생각이 없다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오늘 우신 시스템 급등 중인데요. 이것도 이제 자동차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 같은 날 급등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요, 실적 별로 안 좋습니다. 실적도 안 좋고 기업이 실적으로 올라갈 이유가 없다 보니까 대충 뉴스거리나 대충 만들어가지고 올라갈 만한 그런 기업들, 또는 주식수가 많이 없어가지고 약간 품절주의 행태를 보여주는 기업들, 그래서 가볍게 뛰어 올리고 한탕에 먹고 일회성으로 한탕에 먹고 빠져나가기 굉장히 좋은 일회성 사기 종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짓말치기 정말 좋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단기간 급등해버리고 바로 빠져버리는 그런 형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우신 시스템과 같은 이런 기업들은 안 잡는 것이 제일 좋고,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또 큰 기대를 하시는 것보다는, 아이고야 내 기업이 이런 식으로 올라왔구나, 또 리비안 이야기 지금 뒷북치고 앉아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잘 정리하시고 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우리산업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주식수가 많지 않은 데다가 기업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회사가 괜찮나요? 라고 한다면은 딱히 뭐 호전적으로 바뀌고 있다거나 뭐 재무가 좋아지고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식수가 조금 부족한 자동차 관련주, 리비안 이야기 들먹거리면서 또 올라갈 만한 기업은 없을까? 우리가 재탕, 3탕, 5탕, 6탕 계속 해가지고 우리가 해먹을 방법은 없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우리산업홀딩스 같은 기업들도 역시나 급등하고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세력들의 행태고, 세력들이 항상 하는 행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속아줄 필요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전혀 없는데, 많은 분들이 자꾸 속아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돈이 정말 많으신 건지 아니면 돈이 정말 필요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왜 속는 걸까요? 속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좋다 하니까는 속아요라고 하면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장이 좋다고 하는 거 안 하면 되는 건데 왜 자꾸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경지까지 온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경지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이야기해드리기가 참 힘들 것 같네요. 자, 그리고 AB프로바이오입니다. AB프로바이오도 역시나 단기간 급등하고 올라오죠. 머크 치료제 코로나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해서 머크사의 부회장을 영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글쎄요, 일단 머크사의 머크 치료제가 이제 머크사에서 만드는 이제 우리 제약사 중에 머크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몰누피라비르라고 하는 코로나 감염자의 입원 가능성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치료제, 먹는 치료제를 이렇게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머크사의 부회장 출신이었던 사람이 외부 자문위원이 됐을 뿐인데 AB프로바이오가 이렇게 급등할 이유가 있나라고 한다면 좀 어이가 없지 않나요? 머크사가 잘 되고 있는 거지 전 출신인,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저의 전 여자친구가 신세계 뭐 회장의 딸이었다든지 뭐 어떤 삼성그룹 회장의 딸이었다, 그래서 나랑 뭐 전 여자친구 관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내용 자체가 약간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엮여가지고 급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자꾸 안 속아야 되는데 또 속고 있겠죠.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뭐 이 영상을 많이 보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뭐 우리 지금 조회수 보면은 한 3,000회, 4,000회, 많게는 6,000회까지 올라가는데 주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900만 명이거든요. 근데 3, 4,000회, 6,000회 봐가지고는 거의 그 3, 4천 명 분에서 또는 6천 분 정도 빼고는 나머지는 다 속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실적도 안 나오고 있는 망해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 상한가에 올라왔다, 탈출 기회인데 매수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시장의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좀 하지 않아야 되니까 시장 참여자분들,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은 하지 않는 것을 저는 또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지금 냉소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시장에서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을 하게 되면 내 재산이 파괴가 된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주는 정보를 고지고대로 믿고, 그리고 시장이 좋다고 하면은 수익이 날 거라고 단순 계산을 해버리고 약간 이렇게 주먹구구세 식으로 좀 주식을 하시는 분들, 투자를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좀 안타까움을 저는 좀 이렇게 숨기지를 못하겠네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이 조금은 좀 경각심을 좀 가지시고, 제가 이렇게 약간 냉소적으로 말씀드리거나 답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 약간 기분이 나쁘시거나 자존심 상한다 라고 하신다면은 그 자존심을 저에게 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실력을 쌓아가는 것에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여기는 실력이 밥을 먹여주는 것이지 뭔가 운빨이 밥을 먹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력을 항상 탄탄하게 키워내시길 바라겠고요. 그게 잘 안 된다 하신다면 무료 강연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실시간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발품 파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가만히 앉아있다고 누가 밥 먹여주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모르겠으면은 들어오셔가지고 실시간으로 이야기도 좀 들어보시고, 또 이렇게 역발상 투자 꾸준히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오늘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보더라도 뭔가 딱히 시장에 해볼 만한 종목은 없는 것 같고, 할 게 없고 그냥 망해가고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망해가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할 게 없어질 때 안 하면 되는데 뭘 자꾸 합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맞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주구장창에 드리고 있으니까요, 좀 더 참아보셔야 된다. 아마 제 생각엔 조금 더 많이 참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의 주식하는 과정입니다. 그것도 즐기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은 항상 좋을 때만 주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은 주식을 안 하고 적금 넣는 것이 항상 좋을 수 있다. 작지만 소박하게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적금이다. 그게 싫다면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즐기시고 느끼시고 그냥 받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어쨌든 계단식 하락의 위험성이 있으니까요, 저는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조언을 드려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